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의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뉴욕 증시의 쉼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휴장 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효과로 나스닥의 반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휴장 이후에도 그게 이어질까 큰 관심사이고요. 이번 주는 PC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함으로써 조금 긴장감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월가의 시선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역시 나스닥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다우는 5주 만에 약세를 나타냈고 S&P 500은 한 보합권. 지금의 뉴욕 증시의 현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역시나 기술주들이 앞서가고 있고 인공지능에서 파생되어 나온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나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도 안정되어 가면서 이제 모두 플러스 영역에서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엇갈리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핵심 기술주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들만 지금 시장에서 좀 등락을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현충일이죠. 한국말로 하면 현충일인데 이제 휴장을 했고 오늘 밤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들 이제 조금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내구재 제조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3월 달에 이어서 지금 어떤 그 시장이 0.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 반대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7월 달보다 9월 달에 더 가능성이 높다. 사실 여름에 한 번쯤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또 입장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엔비디아가 역시 상승을 주도를 했죠. 지금 10대 1 주식 분할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사두자 이런 의견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델 컴퓨터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PC 시장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주가가 1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갑자기 급락을 했었어요. 한 8% 정도 급락했다가 금요일은 이제 살짝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납품이 둔화되고 있다. 항공기가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잉여 현금 흐름이 결국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라든가 장단기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미국 시장에서 좀 천천히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1.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3% 또는 1.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또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금요일 날쯤 되면 이제 PC 물가지수 연준이 지켜보는 게 핵심 PC 물가지수를 지켜보고 있죠. 근데 이게 한 2.8%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비슷하게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 또 9월 달도 아니고 12월 달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세일즈포스나 코스트코, 달러 제너럴이라든가
베스트바이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뭐였냐면은 미시간 대학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 살짝 오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금 0.2%포인트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이나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월마트나 타겟 같은 소득이 좀 있는 층들이 자주 가는 쪽은 소비가 그래도 줄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타겟이 말했듯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소비 둔화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의 소비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경기 동향에 대해서 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수 있음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 움직임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코스트코의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다 델의 실적도 굉장히 주요한데 1년 동안의 주가가 4배가량 오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완전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이 1% 이상의 상승, 다우가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역시 지금 AI의 지금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흐름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특징 대신 좀 주요한 사항들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보면은 기술주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빼고 이제 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 쪽으로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됩니다. 시장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소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월마트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월마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를 보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16일 날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연결 매출이 1,610억 달러입니다. 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 업체들이 6% 증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광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26%씩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잘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월마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옴니 채널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매장을 방문해서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데 받는 곳을 이제 매장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매장에서 가서 그 자리에서 뭐 반품이라든가 환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처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믹스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매출도 크게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콜레이 같은 경우에는 66달러로 지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산업이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주들이 성장하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그동안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했던 PC라든가 이런 산업으로 확장되는 거, 그러면서 그것들이 실제 소비 시장에서 소비를 늘려주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시나리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긋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코인베이스하고 썬런 요 두 회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하면서 지난주에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코인베이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난해 가을쯤에 시장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결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결제 시장이 올해는 어떤 쪽으로 오냐 봤더니 코인 쪽으로 결제 산업이 어떤 키를 가지고 있다, 성장성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캐시 우드라는 그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결제 시장에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디지털 결제 시장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이미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코인 시장의 어떤 결제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 코인 시장 쪽에서 추가적인 이벤트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 기업 선런입니다. 이 태양광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기 먹는 하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장의 어떤 에너지 시장으로의 어떤 확산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ETF로 들어오는 돈이 석유 시장보다는 청정 에너지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거죠. 차트 같은 경우에 바닥권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단순한 이벤트성 그런 이슈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전기 사용량이 내는 걸 늘리면서 시장에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바닥을 탈출할 수 있으면서 크게 또 상승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 선론을 중심으로 바닥 탈출 살펴봤고요. 또 AI의 확산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인 시장과의 콜라보, 또 그리고 월마트 등 이제 소비 시장과의 결합, 그 부분도 어떻게 전파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